안녕하세요. 포요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기술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이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미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초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요.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술주들이 하락하는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건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한 4개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술 주식들이 현재 주가를 설명할 만큼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더구나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면 결국은 가격 하락 요인이거든요. 주로 국공채를 가지고 있지만은 국공채 가격이 하락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국공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그 연준이 매각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매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쌀 때 국공채 가격이 높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죠. 또한 또 국공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10년물 국채 가격 상승 하락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시장금리 상승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술주들은 대부분 미래가 밝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밝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이름인데 그거는 미래에 성장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종은 가치주가 되겠죠. 지금 현재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면 그것은 가치주고, 또 성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국채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1.75% 이상에서는 차라리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미래에 성장할 것 같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몇 차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그 기술주들이 올해는 수익성이 그 지난해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대부분 인터넷 관련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가가 올라가면 그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게에. 그런데 기술주들은 대부분 증가시키기가 곤란해요. 또 테슬라 같은 주식도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매력적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미래 10년, 20년의 그 수익성까지 그 미리 앞당겨 가지고 주가에 반영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전기차는 이제는 우후죽순처럼 그 너도나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거예요. 기존의 전기차 생산 업체도 더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휘발유 경유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전기차 생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고, 또 생산량도 늘릴 것이고, 지금까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던
애플이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그 향후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면 그런 회사들도 뛰어들 거라는 거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기차는 부품이 그래 많지 않아요. 기존 자동차는 부품이 2배 정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전제품처럼 그 소프트웨어 내지는 그 편의성 또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AI라는 이름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도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후에는 뭐 10년도 아니에요. 5년 후에는 경쟁자가 아주 지금보다는 그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5년이 아니고 10년 뒤에 주가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또 높을 것인데 그 기술주 중에는 증가시킬 수 없는 물가 상승분을 증가시킬 수 없는 기술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주를 매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그 지금 금리가 오른 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시장금리가 아닌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스닥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 자스닥 시장, 뭐 차스닥 시장, 이 시장들이 다 기술주가 상장된 시장인데 영업 실적이 다 현재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할 실익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주식이 지난 1년 이상 주가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2022년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매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주가 한국, 미국, 뭐 다른 나라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거품 발생 기업 주가를 목표를 상향 조정하죠. 뭐 테슬라는 1,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매력적이다. 올해의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추천을 하죠. 애널리스트들은. 그런데 펀드 매니저와 전략가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의견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죠. 팔아먹기 좋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즉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해줘야 살 사람이 있는 거고 살 사람이 있어야 보유하고 있는 비싼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역이용하는 집단이 펀드 매니저와 전략가라는 거죠.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은 다 그 대부분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고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와 전략가는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을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투자은행은 그 무엇보다 연준이 보유 자산을 축소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현재 높은 가격에 매도한 후에 헐값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투자은행들은 오늘도 투자해야 되고 내일도 투자해야 되고 1년 후에도 투자해야 되고 내년에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는 그 높은 가격에 매도한 후 헐값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거기다가 애널리스트들이 도와주잖아요. 또 개미 투자자들도 도와주잖아요. 기술적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내리면 뭐 주봉이나 월봉을 가지고 투자할 때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걸 펀드 매니저와 전략가는 이용하는 거죠.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기술적 지표에 기초해 갖고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내지는 그 개미 투자자들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지요. 그런 것들이 다 기술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테슬라가 나빠서 매도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가 나빠서 성장성이 없다고 하여 매도 의견을 낸 것도 아닙니다. 국내 카카오, 네이버 다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국내 그 쉽게 하면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하는 메타버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투자하지 말라. NFT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NFT 관련 상품 중에는 90 내지 98%가 미래에 영업 실적도 낼 수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심지어는 한계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한계 기업은 성장도 하기 전에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 2022년 경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딱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 주가 많이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나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국내 뭐 정권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거나 미국 그 종목은 그냥 번역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파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기는 고수들이 현물도 매도하겠지만은 선물 매도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2022년 1월 들어서 주가가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데 현물은 사고 있지만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집단이 외국인 투자자들인지도 몰라요. 여하튼 2022년 1월 13일 금요일, 13일에 금요일입니까 오늘이? 금요일에 우리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2022년 1월 13일 만에 문제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